뜻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기 가특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운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처치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운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 보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곧 국민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경제와 감시 기능과 역할과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상호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강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질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은 외부에 드린 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창문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정인이 보고나 정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거의 정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용기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만리에 본인의 직위 및 승려를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창문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의창문 행정사무감사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오해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전의 의뢰를 받기로 정했습니다. 2014년 8월 28일 선서의 이공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다음은 이용기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다른 데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민철 군수입니다. 예, 송재명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임명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한철 행정관입니다. 이상중 상조산업과장입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장주호 민원공사과장입니다. 최종선 안전종합과장입니다. 정창스 승강기 경비과장입니다. 신판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선우 사립농지과장입니다. 김상수 농지관광과장입니다. 김명욱 건설과장입니다. 김종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신열선 농수산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손용모 말만들기과장입니다. 이재현 보호소장입니다. 오순택 사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양호일 문화센터 소장입니다. 김정호 거창사건 사업소장입니다. 이경규 체육 청소년 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연면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삼년 거창업장입니다. 박광용 수상위원장입니다. 이영노 운강위원장입니다. 정명석 고위원장입니다. 유정호 국상위원장입니다. 박노해 위천위원장입니다. 신현재 마위원장입니다. 남상위원장과 나원위원장 오늘 병가입니다. 영환옥 신현위원장입니다. 임창원 가위원장입니다. 강시규 가국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7월 제7대 구내가 출범한 뒤에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 지방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들,
군의회가 2013년도 제1차 정례를 맞아서 지난해 시행제출 결산 승인에 의한 조례 및 일반 환경 처리 등 많은 부안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1차 정례 기준은 오늘부터 9일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수강기관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700여 공무원이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때로는 미숙한 부분으로 국민과 연임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이라는 공무원 모두는 본인들 지위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고칠 것은 즉시 고치고 장기간 시일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께서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견고한 자세로 받아들여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 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성한 수확이뿐만 아니라 추석이 다가옵니다. 국민들에게 두루 즐거움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 승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7대 의회가 태어난 지 2개월여 되지 않은데도 행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최원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무감사 수강 준비를 위해서 자료 준비라든지 노고를 기자하신 집행관계인들께도 또 노고해 주신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효율성과 균등성을 확보해서 올바른 정치를 제시하는 게 행사의 기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수강을 받는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말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망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기능이 꼭 나무라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분은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정책 제안이 있으면 제안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한 출생맞이 의무금 전달 등 앞으로 일정 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교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의 도시 창조도상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관에서 약간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우리 거창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궁극적인 말씀 주시고요. 특히 웅양 일반산업단지의 문제는 거창 국민이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앞으로 웅양 산업단지를 리더로 감시할 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데에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 모임들에서 관할 부분이 걱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정 안전위협을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전체 시설이 한 222군데 되는데
시설물이 47군데고 179군데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설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군데는 여름철만 하는 저희들 물론 위험구역인 그 위천소 숲이나 또 국산에 요번에 사오시던 그 강화소 보존들 이런 시설만 관리하니까 자연시설이고 일반 시설 중에 위험 시설로 지급되어 있는 것이 현재 말씀하신 그냥 일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중에 컨트롤 보호자 공사장 공원대가 지금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일반 사업단들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1차 거기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좋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들이 사업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절한 확선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걸 알고 있고 자기는 저희 있다 보니까 보증금도 더 많이 되고 보증금도 다 끊으라고 평균 요지를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획이 하는데 내년에 우리 전국도 사업에는 여기도 성토 38만 정도의 성토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걸 도시하고 사업에서 중에 최대한 빨리 하니까 그럴 계획이니까 사업자가 잘 맞춰서 완전히 문제는 저희들도 매월 정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도면에 그 제2석강농동단지에도 그 평당 23만 원 하는 부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시중에 문양 일반 산업단지가 그 석산을 하기 위한 미장된 산업단지라는 여론이 있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장이라는 건 안대관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가도 석강농동단지는 제주도 조선에서 분양하는 사람이고 문양 일반 산업단지는 사업자가 조선이 되면 어렵지가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니까 뭐 돌봄 대응 이런 그런 상황이고 위장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지금 문양 일반 산업단지는 그 인목이 모두 제거되고 뺀살을 드러낸 채 그 방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마철은 지나가고 있지만 몇 년 전을 뒤돌아보면 뱀이나 루사 때 그 큰 비가 내리다가 그 주상 일부 주민은 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기 사업이 좀 중단이 되고 사업자하고 또 시행 사업에 흔들린 문제가 있다가 이번에 그 시공사 시설 일정이 돼서 이제 그 고등보험수도 추가를 내년에만 다시 밀어주거든요. 그래야 아마 그리고 장마철 지나고 나서 공기도 잘 깨끗이 해보니까 저희 시장 촉구해서 문제가 없겠다 사업을 진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요즘 그 거창에 시끄러운 것이 있죠. 그 법조타운 조치도 말입니다. 그 본이 의뢰하기로는 그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뒤늦게 이제서 반대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지 본의 입장을 그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법조타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달 개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요사에는 또 어떻게 본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저희가 그 성산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 법무부 그 장기 계획에 법원 검찰청이 있는 전국 도시는 그 교정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좀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지금 오래된 법원 검찰청과 같이 오면 타원화 시설을 시작하자 그런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고 해서 또 법무부에 또 승인도 받고 외에도 승인도 받고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진행된 상황이 이번에는 선거에 통해서 어째보면 좀 왜곡된 그런 어떤 말씀들도 지역 사회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고 또 양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사회문화를 준비시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그 보도하고 언론이 나와 계시는데 언론은 분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걸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사 건수가 123편이 나왔습니다. 일반 주관적인 편을 다 나눈 상태이고 그거는 충분을 했는데 이게 홍보하는 것이 6만 4천 국민한테 100% 다 들린다. 이걸로 홍보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 없는 신분은 안 들으시는 것이고 또 관심 있으면 들으시고 그것이 전체 또 진행되고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충분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 공수님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볼 때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때 오 후보가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한 대 못 봤죠. 예, 왜 구치소인데 교도소라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후 오 후보가 그렇게 교도소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입니까? 예, 그렇죠. 예, 국민의 저도 본의원도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다수 국민들도 이 문제는 다 투표로서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행정 낭비 없이 국민 전체가 즐거운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네. 보충 좀 군양산업단지에 대해서 네. 그러면 지금 군양산업단지가 처음 허가받은 사람이 그 채석허가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채석허가까지 받았다 채석이 안 나오니까 부동하고 지금 다른 분이 저희들 의원님들이 현장 식사까지 갔다 왔는데 예. 6억 정도의 전임자가 부채를 안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시는데 방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는 지금 사토, 그 나온 허가를 매립지를 거기서 못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직원업자는 그분을 본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토 이만을 어디다 버릴 거냐, 군수님 말씀처럼 지금 장소를 구하지 못했는데 어디다 버릴 거냐 물으니까 지금 사업자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사토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샌드니 오래 생산을 한다고 은근한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군수님이 현재 현황 파악을 잘못하신 건데 다시 담당 부서에 정확한 답변을 받고요. 그래서 샌드니에 되느냐 제가 물으니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있느냐 물으니까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몇 프로를 보냐면 50%를 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50%가 갖고 사업성이 없다. 다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제가 업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사토를 버리는 게 아니고 샌드위를 돌은 크락싱하고 오래 만들고 마사를 하고 하는데 흙이 50%고 마사와 돌이 50%고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담당 부사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법조탐 문제 제가 지금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잘건 잘못했건 어차피 국민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참선하는 자와 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들을 갈라놓지 말고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을 소통하면서 다음 주에 군수님이 학부모님들하고 미팅 시간을 가지는 거 본 의원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집중을 뵙고 행정부의 문제점, 어려움을 모두 오픈해가지고 정말 소통해서 일이 얼마나 되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 반대로 국민을 분리시키는 양분시키는 일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일반산업단지는 채석허가 아니고 토스허가고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표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지 그걸 전용을 해서 아니라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의원님께서 오해해 주시고 우리 법조탐험 관련해서는 편가르게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사람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찾으려고 하고 얘기를 듣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처음에 출발할 때로 이것을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해서 협조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이 걱정이 계속 가지는 사람이고 또 우리 우려돼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얼마든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조타운 이야기도 나오고 군양산업단지 이야기도 나오고 군양산업단지는 9월 1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우리가 작사 일정이 있습니다. 법조타운 일기도 9월 2일날 중대사학과 측에 가도록 하고 오늘 이제
구슬에게 질의한 오늘 해당되는 기획 강사실하고 주민생활 제일실에 대해서만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당. 네, 김영란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획안사실 관련하고요, 민원 관련해가지고 교수님께 대답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 공약을 이렇게 보면요, 이 공약이 참 좋습니다. 더 잘 사는 경제도 따뜻한 시간복지, 앞서가는 성교육, 큰 매력 문화관광, 든든한 안전행정, 너무 좋습니다. 이 공약을 사실 이루려면은 인구 증가가 굉장히 필수 요건이라고 봅니다. 이 인구 증가하고 이렇게 맞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 인구 증가를 일시켜 나가실지 어떤 보관이나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 방법이든 대안을 좀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 편성에 관한 겁니다. 예산을 금액만 이렇게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혹시 하고 계시는지, 특히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창부 전체에는 예산을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리스트가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작년에는 어땠고, 그 전에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최소한 10년치 정도는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어서 쓸데없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누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뜯어내고 또 갖다 바르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리스트에 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예, 우리 중앙위원님 말씀하셨던 인구증가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증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공약의 선택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 공약도 되고 하는 인구증가가 되는 것은 원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거치한 시민에 돌아가시는 분은 700명 돌아가십니다. 태어난 애들이 한 350명에서 400명.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 25일 동안에 나름대로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산업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 대부분 보니까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말 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소에서 제대로 좀 나타나듯이 기능을 통해서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인구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구 증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복지 지원 실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립자병원의 산부인과 문제라든지 또 내년에 할 산후조리원 문제 또 다양한 그런 사항들도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더 앞으로 지금까지 기본을 일반 기촌 위주의 개념으로 좀 거의 안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기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예산 편성에서 효과적인 예산 운영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에서 기준이 있느냐 모든 예산 편성의 기준은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정책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그냥 집행한다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충분한 지침 근거에 의해서 심도 있는 의회의 성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순위와 관련한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고대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로 우리가 보통 예산은 4천억이 넘는데 그 4천억을 리스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기능별로 조직별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우선순위, 도시계 도로 이런 거는 다 우선순위 정의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의가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고 또 일반 뭐 경영이나 이런 해당되는 운영 이런 거는 우선순위 개념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보조공중 이런 것도 민간 보조공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되고 인정되는 것만 또 인정돼주고 그런 다양한 아주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하려고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접목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다 상세한 거는 제가 실장님한테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우선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가셔야 된다니까 민원봉사과 관련해가지고요. 이번에 교도소 관련한 우리 팀장들 지소든 교도소든 개념을 보면요. 둘 다 수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민원 봉사 신청하는 과정에서 참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수님이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깨놓고 말해서 정보가 사실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서 와서 막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와닿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이제 민원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가장 말단에서 일선에서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바로 이제 그런 엄마들하고 상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뭐 8명을 그냥 민원 워드로 쳐오지 않았다 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민원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요. 민원인이나 편의 제공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행정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수님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그런 것들이 불만이 표출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측면이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도 제가 장교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지만요. 보도 내용을 아까 123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과연 반대측에 기사가 얼마나 있는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보시면서 이렇게 새는요, 아무리 훌륭하세도 한쪽 날개로는 절대 못 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운전을 하시려면은 양쪽 날개를 다 키우셔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실어줘야 합니다.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거라도 실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역 언론들 어떻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실 보도, 진실 보도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사실이 있었던 거, 그거라도 좀 부탁을 하고요. 특히 교수님께서 그런 철학을 조금이라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셨는데요. 민원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관련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보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민원이라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서식 양식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민원의 규정이고 이것도 이미 처리하고 만들리는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거 보면 개인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어떤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프로페서가 있었다 그러면 최대한 민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단지 그 규정을 벗어나서는 아마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규정을 벗어나는 그걸 하기가 힘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민원을 보수를 하는 그런 일이 처리할 수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필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이 그 민선 6기 울수 공약 사업에 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약 사업은 총 66건에 100%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사무조리원 등 13건, 농정의 9건, 교육부분 5건, 문화관광체육하고 경제 분야에 각각 9건, 지역개발에 12건, 도시환경에 7건, 일반행정에 2건 등입니다. 문제는 그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재원을 보니까 1조 2,922억 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임기 내에 59건은 마무리를 하고 국비 성격의 남부의 도로 등은 7건은 임기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연간 약 한 3,250여 원의 막대한 그 예산이 들어있다. 이게 물론 이제 국비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많은 그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약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조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00억이라는 예산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 하던 사업이 예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는 뒤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실제 임기 이후에 물리적으로 부득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한 800억 정도가 구성할 수 있고 그럼 임기 내에 저희들은 1조 정도 계획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단위 사업별로 공약을 지정해가지고 지원주자를 계획을 다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임기 안에 대한 분비 부담이 한 2,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연간 나누면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고 아무튼 목표는 조달 계획이나 꼭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일부 민자가 또 관광에 인계되는 사업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도 최대한 이 역할을 해서 지금 이제 공비 부담을 대응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시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산이 참 많이 소요되어 있다. 그래서 참 무리한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선 공약 사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을지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 규모가 큰 남부 우회도로는 그 국책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의 그 국토 4차 500년 계획이 미만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만이 되면은 빨리 그 책정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LG 타당성 조사 윤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사업도 좀 좋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튼 교수님께서 차질을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기대해 주시죠. 있습니까? 네, 더 이상 교수님께 기대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